런던의 심장부, 화려한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럭셔리 자동차 쇼룸 로열 모터스는 영국 상류층의 취향을 사로잡는 장소였다. 반짝이는 포르쉐, 벤틀리, 에스턴 마틴이 전시대를 장식하며 LED 조명 아래 빛을 발했고, 공기 중에는 새 가죽 냄새와 고급스러운 향수의 향이 은은히 퍼졌다. 이곳은 정치인, 기업가, 그리고 축구 스타 같은 엘리트들이 드나드는 곳으로 런던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는 편견으로 가득 찬 직원들이 있었다. 특히 매니저 에드워드 해리스는 자신의 진보적 신념을 내세우며 특정 고객들을 배척하곤 했다. 그날 오후 박지수 여사 손흥민의 어머니가 쇼룸의 유리문을 밀고 들어섰다. 50대 중반의 박 여사는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와 낮은 굽의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녀의 외모는 소박했지만 눈빛에는 단단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손목에는 은은한 금색 팔찌가 반짝였고, 목에는 아들 손흥민이 선물한 작은 펜던트가 걸려 있었다. 한국에서 온 이민자 출신으로 그녀는 아들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며 런던에서 새 삶을 꾸려가고 있었다. 박 여사는 아들 흥민을 위해 에스턴 마틴 DBX를 구매하려고 이곳에 왔다. 흥민은 토트넘 호스퍼의 세계적인 축구 스타로 바쁜 시즌 중 어머니에게 새 차를 선물하고 싶다고 말했었다. 이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흥민의 성공, 그리고 가족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물건이었다. 문이 열리며 작은 종소리가 울렸다. 쇼룸 안은 한창 붐볐다. 한쪽에서는 젊은 커플이 포르쉐 9111 터보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중년 남성이 벤틀리 컨티넨탈의 문을 열어보며 감탄하고 있었다. 박 여사는 차분한 걸음으로 들어서며 전시된 차들을 훑어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곧 중앙 전시대에 놓인 에스턴 마틴 DBX에 고정되었다. 깊은 에메랄드 그린 컬러의 차체는 날렵한 곡선과 강렬한 존재감을 뽐냈다. 가격표에는 PS18600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박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차에 다가갔다. 그녀는 흥민이 이 차를 좋아할 거라 확신했다. 안녕하세요. 어떤 도움을 드릴까요? 젊은 목소리가 그녀를 맞았다. 제니라는 이름표를 단 20대 초반의 직원이 다가왔다. 제니는 약간 헐렁한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초보자다운 수줍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저는 저기 에스턴 마틴 DBX를 보고 싶어요. 박 여사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차를 가리키며 덧붙였다. 제 아들 흥민을 위해 사려고 해요. 시즌 중이라 바빠서 제가 대신 왔죠. 제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정적으로 설명을 시작했다. 이 차는 V8 엔진의 수제 가죽 인테리어가 특징이에요. 런던 도심에서나 고속도로에서나 완벽한 성능을 하지만,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가 끼어들었다. 여기서부터 내가 맞지, 제니. 에드워드 해리스 쇼룸 매니저가 나타났다. 40대 초반의 키, 크고 건장한 남자였다. 그는 값비싼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반질반질한 검은 머리와 잘 다듬어진 콧수염이 그의 오만한 태도를 더 부각시켰다. 에드워드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박 여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호기심이 아니라 판단하는 눈빛이었다. 안녕하세요. 그는 지나치게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에드워드 해리스입니다. 매니저죠. 어떤 차를 찾으시는 건가요? 그의 말투에는 어딘가 모를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박 여사는 그의 시선을 무시하며 다시 말했다. 에스턴 마틴 DBX요. 내부를 보고 싶어요. 에드워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기울였다. DBX라. 이건 한정판 모델이라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박 여사를 시험하는 듯 했다. 박 여사는 살짝 눈썹을 찌푸렸다. 어떤 차인지 알고 있어요. 내부를 보여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에드워드는 팔짱을 끼며 코웃음을 쳤다. 어디서 뵌 것 같아요. 혹시?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아, 알겠어요. 손흥민의 어머니시죠. 그 한국 축구선수 토트넘에서 뛰는. 그는 한국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약간의 경멸을 담았다.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제 아들 흥민을 위해 차를 사려고 해요.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에드워드의 태도가 점점 거슬리기 시작했다. 그는 큰 소리로 웃으며 쇼룸 안을 울리게 했다. 흥민호, 그 축구선수요. 돈 좀 벌었다고 여기 와서 에스턴 마틴을 사겠다고. 그의 말투는 노골적으로 조롱이었다. 근처에 있던 고객들이 고개를 돌려 그들을 쳐다보았다. 젊은 커플이 속삭이며 웃었고 벤틀리 옆에 있던 중년 남성 로드 캐번디시 경이 눈살을 찌푸리며 상황을 지켜보았다. 제니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 여사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침착함을 유지했다. 돈은 충분해요. 차를 보여주시면 오늘 결제할게요. 하지만 에드워드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며 한 발짝 다가섰다. 이거 보세요, 부인. 여긴 로얄 모터스예요. 런던의 품격 있는 고객들만 상대하죠. 솔직히 말해서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비웃는 미소를 지었다. 이런 차는 당신 같은 분께 어울리지 않아요. 아들 돈으로 쇼핑하러 온 건가요? 한국에서 온 이민자분이시죠?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박 여사의 자존심을 찔렀다. 쇼룸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고객들의 속삭임이 커졌고 제니는 손에 든 브로슈어를 꽉 쥐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박 여사가 단호하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다. 제 출신이나 제 아들의 직업이 당신이 차를 파는데 무슨 상관인가요? 에드워드는 어깨를 으쓱하며 비웃었다. 상관 있죠. 여긴 단순한 쇼룸이 아니에요. 우리는 런던의 문화를 대표해요. 품격 세련됨, 그리고 뭐랄까, 적절한 배경을 가진 고객들만 상대하죠. 당신 같은 분은 테슬라 같은 데 가보시는 게 낫겠어요. 환경에도 좋고 더 현대적이니까요. 그의 말에 몇몇 고객들이 킥킥거렸다. 로드 캐번디시 경은 고개를 저으며 아내에게 속삭였다. 저건 너무 심하군. 박 여사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백악관 기자회견장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받아쳐내던 캐롤라인 레비처럼 단련된 사람이 아니었지만 아들 흥민을 키우며 수많은 고난을 이겨낸 강인한 여성이었다. 당신이 말하는 품격이 고객을 모욕하는 거라면 그건 당신의 문제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저는 고객이에요. 돈이 있고 차를 사러 왔어요. 그게 전부예요. 에드워드는 한 발짝 더 다가서며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고객 당신이 여기서 뭘 사든 이건 내 구역이에요. 그리고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아들 돈으로 큰 소리 치려는 이민자 어머니가 여기서 차를 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의 목소리는 이제 노골적인 적대감으로 가득했다. 쇼룸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제니는 고개를 숙인 채 브로슈어를 떨어뜨릴 뻔했다. 로드 캐번디시 경의 아내가 속삭였다. 저 여성이 그냥 차를 사려는 건데 왜 저러지 하지만 에드워드는 그 말을 무시하며 박 여사를 향해 손을 뻗어 유리문 쪽을 가리켰다. 여기서 나가세요, 부인.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고객이 아니에요. 다른 데 가서 아들 돈으로 쇼핑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쇼룸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박 여사는 잠시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지만 곧 차분함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흥민이 늘 말하던 것을 떠올렸다. 화를 내는 건 약한 자의 방식이야. 행동으로 보여줘.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들었다. 좋아요, 나가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맑고 강렬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에드워드 씨. 그녀는 이름을 강조하며 말했다. 에드워드는 큰 소리로 웃었다. 무섭네요. 손흥민한테 전해요. 전기차 사라고 그게 더 세련되니까 그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쇼룸을 가득 채웠다. 몇몇 고객들이 따라 웃었지만 제니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다. 이건 잘못됐어. 박 여사는 단호한 걸음으로 유리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낮은 굽 구두가 대리석 바닥에서 또각또각 소리를 냈다. 문을 밀며 햇빛이 그녀의 실루엣을 비췄다. 작은 체구였지만 그 모습은 단단하고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에드워드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민자를 쫓아냈다며 자축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박 여사가 떠난 것이 패배가 아니라 더 큰 계획의 시작이라는 것을. 박 여사는 쇼룸 밖에서 자신의 오래된 토요타 프리우스에 올라탔다. 은색 페인트가 약간 바랜차는 그녀가 런던에 정착하며 처음 산 것이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흥민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괜찮으신 거예요. 손흥민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걱정이 묻어 있었다. 박 여사는 차를 몰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흥민아, 방금 런던의 로열 모터스라는 데서 쫓겨났어. 그녀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매니저가 날 모욕했어. 한국 사람이라 내 돈으로 차 사러 왔다고 비웃더라. 전화기 너머로 흥민의 숨소리가 잠시 멈췄다. 그녀는 그의 표정을 떠올릴 수 있었다. 단단한 턱선, 날카롭게 좁아진 눈. 그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였지만 가족을 건드리면 누구보다 단호해졌다. 누가 감히 엄마를 그렇게 대해요. 흥민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다.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박 여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에드워드 해리스. 매니저래. 날 이민자라고 비웃고 내 돈이 품격에 안 맞는다며 쫓아냈어. 흥민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집으로 오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박 여사는 미소를 지었다. 흥민아, 너무 나서지 마. 난 복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을 깨닫게 하고 싶어. 흥민의 목소리에 장난기가 섞였다. 걱정 마세요, 엄마. 복수는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엄마와 손흥민을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할 뿐이에요. 박 여사는 웃음을 터뜨렸다. 쇼룸에서의 굴욕이 점차 희미해졌다. 그녀는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다. 그는 경기장에서 상대를 제치는 것처럼 이 상황에서도 멋지게 대응할 터였다. 박 여사는 런던의 교외 도로를 따라 집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석양이 도로를 붉게 물들였다. 그녀는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지며 생각에 잠겼다. 에드워드 해리스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내일 손흥민의 롤스로이스 컬리넌이 쇼룸 앞에 멈춰 설 때 그의 오만한 미소가 얼마나 빠르게 사라질지를. 런던 교외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 잡은 손흥민의 집은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풍겼다. 넓은 유리창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실은 깔끔한 흰색 소파와 목재 테이블로 장식되어 있었고, 벽에는 토트넘 호스퍼의 유니폼과 흥민이 받은 트로피 사진들이 조심스럽게 걸려 있었다. 집 안은 조용했지만 손흥민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어머니 박지수 여사가 들려준 이야기를 곱씹고 있었다. 로얄 모터스 쇼룸에서 어머니를 모욕하고 쫓아낸 에드워드 해리스의 오만한 태도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한국에서 온 이민자라며 비웃고 품격이 없다며
차를 팔지 않겠다고 한 그 뻔뻔함. 흥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눈빛은 경기장에서 상대 수비수를 노려볼 때처럼 날카로웠다. 하지만 그는 분노에 휩싸여 행동하지 않았다. 흥민은 늘 냉정함과 열정을 조화시키는 법을 알았다. 그는 어머니가 원한 에스턴 마틴 DBX를 사줄 것이지만 그뿐만이 아니었다. 에드워드에게 그가 누구를 건드렸는지, 그리고 그 잘못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똑똑히 보여줄 계획이었다.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흥민 나왔어. 해리케인 토트넘의 동료이자 절친한 친구가 성큼성큼 들어왔다. 그는 캐주얼한 청바지와 흰 티셔츠 차림이었지만 190cm에 가까운 큰 키와 넓은 어깨 덕에 여전히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냈다. 해리는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고 한 잔을 흥민에게 건넸다. 너 표정이 왜 그래? 또 기자들 때문에 골치 아픈 거야. 그는 농담조로 말하며 소파에 털썩 앉았다. 흥민은 고개를 저으며 커피를 받아들었다. 아니, 기자들이 아니야. 이번엔 더 심각해. 그는 낮은 목소리로 어머니가 로얄 모터스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했다. 에드워드가 어머니를 이민자라며 비웃고 아들 돈으로 쇼핑하러 왔다고 조롱하며 쫓아낸 일까지. 이야기를 듣는 동안 해리의 미소가 점점 사라졌다. 그의 푸른 눈이 점점 좁아지더니 결국 얼굴이 굳어졌다. 뭐 그 자식이 감히 아줌마를 그렇게 대해 해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흥민, 너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저라면 그 쇼룸 문 부숴버렸을 거야. 흥민은 피식 웃었다. 해리 문 부수는 건 너 스타일이지 내가 아니야.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다. 엄마는 복수를 원하지 않으신대. 그냥 그 에드워드란 작자가 자기 잘못을 깨닫길 바라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있어. 해리는 눈썹을 치켰으며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오, 손흥민의 계획이라 이거 재밌겠는데. 말해봐.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흥민이 문을 열자 레이첼 리, 그의 매니저가 들어왔다. 30대 후반의 레이첼은 날카로운 눈빛과 세련된 검은 블레이저 차림으로 언제나 프로페셔널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는 흥민의 경력 관리뿐 아니라 자선 활동과 브랜드 이미지를 책임지는 핵심 인물이었다. 흥민,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왜 이렇게 심각해? 레이첼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해리가 끼어들었다. 레이첼 앉아. 흥민이 지금 복수 계획 세우는 중이야. 어떤 오만한 쇼룸 매니저가 아줌마를 모욕했대. 레이첼은 눈을 가늘게 뜨며 흥민을 쳐다보았다. 자세히 말해봐. 흥민은 다시 이야기를 반복했다. 어머니가 에스턴 마틴 DBX를 사러 갔다가 에드워드 해리스에게 모욕당하고 쫓겨난 일, 그의 품격 운운하며 이민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태도까지. 레이첼은 조용히 듣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 그 에드워드란 사람은 자신의 편견으로 고객을 쫓아낸 거야. 이건 단순한 모욕이 아니야, 흥민. 이건 내 가족, 그리고 네가 상징하는 모든 것, 한국인 이민자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에 대한 공격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있나? 흥민은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다. 내일 로얄 모터스에 갈 거야. 엄마가 원했던 그 차를 살 거야.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에드워드에게 그가 누구를 건드렸는지 보여줄 거야.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내 롤스로이스 컬리논을 몰고 갈 거야. 해리가 휘파람을 불었다. 오, 그 까만 괴물 그거면 쇼룸 전체가 얼어붙겠네. 그는 웃으며 덧붙였다. 그 차 P-100 0000 넘는 거 아냐 에드워드. 그 작자 널 보면 기절할걸. 흥민의 롤스로이스 컬리논은 단순한 차가 아니었다.
깊은 블랙 메탈릭 컬러에 맞춤 제작된 베이지 가죽 인테리어 크롬 휠이 반짝이는 그 차는 흥민이 토트넘에서 이룬 성공의 상징이었다. 그는 그 차를 특별한 날에만 꺼냈다. 그리고 내일은 바로 그날이었다. 레이첼은 팔짱을 끼며 물었다. 좋아, 차로 에드워드를 압도하는 건 좋은 시작이야. 하지만 그 다음은 그냥 차를 사는 걸로는 그 사람의 오만한 태도를 바꿀 수 없어. 흥민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장난기 어린 빛이 스쳤다. 그거야, 레이첼. 난 그를 망가뜨리려는 게 아니야. 깨닫게 할 거야. 그가 멸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직접 보게 할 거야.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다음 달에 내가 주최하는 자선 행사 있잖아. 런던의 이민자 아이들과 저소득 가정을 위한 축구 캠프. 에드워드를 거기 초대할 거야. 자원봉사자로. 해리는 큰 소리로 웃었다. 하하, 그 오만한 작자가 축구공 닦고 애들 밥 나르는 거 상상해봐. 완벽해. 레이첼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영리한의 흥민. 그를 내 세상에 끌어들이는 거야. 그가 품격 없다고 비웃던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자신의 편견을 마주하게 만드는 거지. 흥민은 다시 소파에 앉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리, 너도 같이 갈래? 해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내가 거기 가서 뭐해? 흥민은 웃으며 말했다. 그냥 옆에서 구경해. 네가 거기 서 있으면 에드워드 그 작자 더 긴장할 거야. 토트넘의 두 스타가 같이 나타나면 그 쇼룸 분위기가 어땠을지 상상해봐. 해리는 손뼉을 치며 껄껄 웃었다. 좋아, 나 끼었어. 그 작자가 바지에 오줌 쌀 때까지 겁줘 보자고. 레이첼은 한숨을 쉬며 웃었다. 너희 둘 진짜 애들 같아. 하지만 좋아. 흥민,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야. 너와 내 어머니가 어떤 사람들인지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네가 축구장에서 보여주는 그 품격, 그걸 현실에서도 보여줘. 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내 계획이야. 에드워드는 엄마를 모욕한 걸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내가 그를 망가뜨리는 대신 그가 바뀔 기회를 줄 거야. 그들은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레이첼은 자선 행사의 세부 사항을 정리하며 에드워드를 어떻게 초대할지 제안했다. 그에게 정식 초대장을 보내. 근사한 종이에 내 이름과 토트넘 로고를 넣어서. 그가 거절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해. 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행사에서 그를 마리아와 연결해 줄게. 마리아 알지? 런던에 온 포르투갈 이민자 엄마. 싱글맘으로 애둘 키우면서도 항상 웃는 사람. 에드워드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 해리는 커피를 마시며 끼어들었다. 그리고 사미도 있잖아. 그 꼬마 내 팬이야. 축구공 하나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뛰어다니는 애. 그 애가 에드워드에게 축구 가르쳐달라고 조르면 웃길 거야. 흥민은 웃음을 터뜨렸다. 삼이라. 그 녀석이라면 에드워드를 완전히 무너뜨릴지도. 그들은 웃으며 계획을 다듬었다. 흥민은 내일 아침 롤스로이스 컬리넌을 몰고 로얄 모터스에 갈 준비를 했다. 그는 차고로 걸어가 문을 열었다. 거대한 블랙 컬리넌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다. 흥민은 차체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내일 에드워드, 네가 엄마를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밤이 깊어지며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흥민은 거실 창가에 서서 런던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한국에서 온 소년이 어떻게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떠올렸다. 박지수 여사는 흥민이 어릴 때부터 그의 꿈을 지지했다. 새벽에 훈련장까지 데려다주고 힘들 때마다 밥을 챙겨주며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준 사람이었다. 그 어머니를 누군가가 품격 없다며 모욕했다. 흥민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내일 단순히 차를 사러 가지 않을 것이다. 그는 손흥민 토트넘의 자랑, 그리고 어머니의 아들로서 에드워드 해리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할 것이다. 레이첼과 해리는 소파에서 일어나며 그를 응원했다. 내일 쇼룸에서 멋지게 해치워 흥민 해리가 말했다. 레이첼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그리고 잊지 마. 넌 그냥 축구 선수가 아니야. 넌 많은 큰 사람들에게 희망이야. 그걸 에드워드에게 보여줘. 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 내일 그는 손흥민이 누구인지 알게 될 거야. 그는 방으로 들어가며 내일의 계획을 다시 떠올렸다. 롤스로이스 컬리넌, 에스턴, 마틴 DBX, 그리고 자선 행사 초대장.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에드워드 해리스는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런던의 아침 햇살이 로얄 모터스 쇼룸의 유리벽을 비추며 반짝였다. 쇼룸 앞 도로는 고급 차량들로 북적였지만 그 어떤 차도 새까만 롤스로이스 컬리넌이 등장했을 때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지 못했다. 깊은 블랙 메탈릭 컬러의 크롬 휠이 반짝이는 EPS 300원짜리 거대한 SUV는 단순한 차가 아니었다. 그것은 손흥민의 성공, 그의 노력, 그리고 가족에 대한 헌신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차가 쇼룸 앞에 부드럽게 멈춰 서자 지나가던 행인들이 멈춰 서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저 차 뭐야? 누가 저런 걸 몰고 다녀? 젊은 남자가 친구에게 속삭였다. 축구선수나 영화배우 같은 사람 아니야. 그의 친구가 대답하며 핸드폰을 꺼냈다. 쇼룸 안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다. 고객들과 직원들이 유리문 너머로 시선을 돌렸고 부드러운 배경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속삭임이 퍼져나갔다. 에드워드 해리스 쇼룸 매니저는 벤틀리 컨티넨탈 옆에서 부유한 고객과 대화를 나누며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다. 그는 전날 박지수 여사를 쫓아내며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롤스로이스가 멈춰 선 순간 그의 미소가 살짝 굳었다. 저건 또 뭐지?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유리문 쪽을 바라보았다. 롤스로이스의 운전석 문이 열리며 손흥민이 내렸다. 30대 초반의 그는 단정한 검은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의 날렵한 체격과 단단한 눈빛은 경기장에서의 카리스마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그는 차 문을 닫고 성큼성큼 쇼룸으로 향했다. 바로 뒤에서 또 다른 문이 열리며 해리 케인이 내렸다. 토트넘의 또 다른 스타인 해리는 캐주얼한 재킷과 청바지 차림이었지만 그의 큰 키와 여유로운 미소는 그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게 했다. 쇼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작은 종소리가 울렸지만 그 소리는 갑작스런 정적에 묻혔다. 고객들은 말을 멈췄고 직원들은 손에 든 서류를 내려놓았다. 제니 전날 박 여사를 도려했던 젊은 직원은 리셉션 데스크 뒤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속삭였다. 손흥민, 그리고 해리 케인, 여기서 뭘 하는 거지? 그녀 옆에 동료가 대답했다. 저 차 봐. 롤스로이스야. 저 사람들은 진짜 큰 손이야. 에드워드는 고객과의 대화를 멈추고 급히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불안으로 흔들렸다. 그는 넥타이를 다시 매만지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안녕하세요, 신사분들. 로얄 모터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에드워드 해리스 매니저입니다. 어떤 도움을 드릴까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약간의 긴장이 묻어났다. 흥민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손흥민이다. 어제 당신이 내 어머니 박지수 여사를 이곳에서 쫓아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쇼룸 전체에 울려 퍼졌다. 에드워드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는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다물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손선수시군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구를 쫓아낸 적이 흥민이 그의 말을 끊었다. 오해, 당신은 내 어머니를 이민자라며 비웃고 내 돈이 품격 없다고 하며 차를 팔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 쇼룸 전체 앞에서 그녀를 모욕하며 나가라고 했다. 그게 오해라고 흥민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쇼룸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고객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속삭였다. 벤틀리 옆에 있던 로드 캐번디시 경이 아내에게 말했다. 저 사람이 손흥민이라니. 어제 그 여성을 쫓아낸 게 큰 실수였군. 그의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에드워드가 저지른 짓이 터질 줄 알았어. 제니는 데스크 뒤에서 손을 떨며 브로슈어를 꽉 쥐었다. 그녀는 흥민의 눈빛에서 결연함을 보았다. 그는 단순히 화가 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곳에 왔다. 에드워드는 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다. 손 선수 정말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우리 쇼룸은 특정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해리를 흘끗 쳐다보았다. 해리는 팔짱을 낀 채 여유롭게 서서 미소를 지었다. 계속해 에드워드, 어떤 특정한 고객층을 말하는 거지. 해리의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조롱이 담겨 있었다. 에드워드는 더욱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게 아니라 저는 품격 있는 고객들 런던의 상류층을 흥민이 다시 끼어들었다. 품격, 당신이 말하는 품격이 뭔데 내 어머니를 모욕하고 한국인이라며 차별하는 게 품격인가? 그의 목소리는 점점 강렬해졌다. 내 어머니는 내 돈으로 쇼핑하러 온 게 아니다. 그녀는 내 가족이고 내가 이 차를 사달라고 부탁한 거야. 당신은 고객을 쫓아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나? 그게 당신의 품격인가? 쇼룸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몇몇 고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흥민의 말에 공감했다. 포르쉐 앞에 있던 젊은 커플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이거 인터넷에 올리면 대박일 거야. 한 명이 속삭였다. 그때 쇼룸 뒤쪽에서 문이 열리며 알리스터 브라운 로얄 모터스의 소유주가 나타났다. 50대 중반의 그는 단정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고 은빛 머리가 세련되게 뒤로 넘겨져 있었다. 그는 소란을 듣고 급히 나온 듯했다. 무슨 일이죠? 알리스터가 다가오며 물었다. 그의 눈은 흥민과 해리 그리고 창백해진 에드워드를 번갈아 보았다. 흥민은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당신이 이곳 주인인가?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물었다. 알리스터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다. 알리스터 브라운입니다. 로얄 모터스의 소유주죠. 손 선수 그리고 케인 선수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문제가 있나요? 흥민은 그의 손을 잡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았다. 문제, 당신의 매니저가 어제 내 어머니를 이곳에서 쫓아냈다. 그녀가 한국인이라 내 돈으로 차를 사러 왔다며 모욕하고 품격 없다며 나가라고 했다. 그게 당신 쇼룸의 방식인가? 알리스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에드워드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에드워드, 이게 사실인가? 에드워드는 땀을 닦으며 변명하려 했다. 사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고객 선별 과정에서. 하지만 알리스터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손 선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됐습니다. 원하시는 게 있으면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시대에 놓인 에스턴 마틴 DBX를 가리켰다. 저기 있는 차 에스턴 마틴. DBX. 어제 어머니가 사려고 했던 거다. 오늘 내가 살 거야. 서류 준비해.
알리스터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손 선수.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그는 제니를 향해 손짓했다. 제니 서류 가져와. 제니는 급히 데스크로 달려가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흥민은 말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에드워드를 다시 쳐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에드워드. 당신은 내 어머니를 모욕했다. 내가 누군지, 내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전혀 모르고. 그는 한 발짝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나는 한국에서 온 평범한 소년이었어. 새벽마다 훈련하고 가족을 위해 뛰었다. 지금 나는 토트넘의 선수고 이 밖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다닌다. 그는 유리문 밖에 컬리넌을 가리켰다. 당신은 나를, 내 어머니를 품격 없다고 했지만 당신은 우리를 전혀 몰라. 에드워드는 뒷걸음질 치며 말을 더듬었다. 저는 그저... 하지만 흥민이 다시 끊었다. 그저 당신은 어머니를 쫓아내고 이겼다고 생각했나 잘못 생각했어. 해리가 옆에서 끼어들었다. 흥민, 이 친구한테 너무 관대한 거 아니야. 내가 저라면 부끄러워서 여기 못 서 있어. 그는 에드워드를 보며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쇼룸 안의 고객들이 킥킥거리기 시작했다. 로드 캐번디시 경희 아내에게 속삭였다. 저 매니저 큰 실수했군. 손흥민을 건드리다니. 알리스터는 상황을 수습하려고 급히 말했다. 손 선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에드워드의 행동은 우리 쇼룸의 가치와 맞지 않습니다. 차는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추가 비용 없이 최상의 조건으로 드리겠습니다. 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차는 오늘 안에 내 어머니께 배달해. 하지만 에드워드, 당신 일이 아직 안 끝났어. 에드워드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흥민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다음 달 내가 런던의 이민자 아이들과 저소득 가정을 위해 여는 자선 축구 캠프가 있어. 당신 거기 자원봉사자로 올 거야. 당신이 품격 없다고 비웃던 사람들을 만나게 해줄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직접 봐. 에드워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뭐라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알리스터가 급히 끼어들었다. 에드워드가 참석할 겁니다, 손 선수. 제가 보장하죠. 그는 에드워드를 날카롭게 쳐다보며 말했다. 그렇지, 에드워드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제니가 서류를 들고 돌아와 흥민에게 건넸다. 흥민은 서류를 훑어보며 빠르게 서명했다. 차는 내일 아침까지 어머니 집에 배달해. 실수 없도록. 알리스터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손 선수. 완벽히 처리하겠습니다. 흥민은 마지막으로 에드워드를 쳐다보았다. 당신은 내가 누군지, 내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 하지만 이제 알게 될 거야. 당신의 편견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잘 봐. 그는 해리와 함께 유리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구두가 대리석 바닥에서 또각또각 소리를 냈다. 해리가 뒤에서 웃으며 말했다. 흥민, 저 친구 얼굴 봤어. 완전히 얼음 됐던데. 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 시작이야, 해리. 진짜 쇼는 다음 달에 있을 거야. 쇼룸 밖으로 나온 흥민은 롤스로이스 옆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며 런던의 거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차분해졌다. 그는 어머니의 명예를 지켰고 에드워드에게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할 첫걸음을 내디뎠다. 해리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잘했어, 친구. 저 작자 내 어머니한테 다시는 그런 짓 못할 거야. 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어머니를 위한 거야. 그리고 내가 믿는 가치를 위한 거지.
그는 차에 올라타며 마지막으로 쇼룸을 돌아보았다. 에드워드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고 알리스터는 그를 다그치고 있었다. 제니는 멀리서 흥민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의 행동에 감동받았다. 롤스로이스가 부드럽게 출발하며 쇼룸을 떠났다. 군중은 여전히 사진을 찍으며 속삭였다. 손흥민이야, 진짜 멋지다. 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에드워드, 이건 시작일 뿐이야. 다음 달 네가 진짜 배워야 할 게 뭔지 보여줄게.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은 이날 저녁 특별한 빛으로 반짝였다. 손흥민이 주최하는 자선 축구 캠프의 개막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다. 이 행사는 런던의 이민자 아이들과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그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스타디움의 한쪽 구석은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졌다. 영국 국기와 토트넘 호스퍼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고 테이블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과 음료수가 가득 차 있었다. 잔디밭 위에는 미니 축구 골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아이들이 웃으며 공을 차는 소리가 경기장을 채웠다. 현수막에는 꿈을 향해 달려라, 손흥민과 함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행사장은 생기 넘치는 에너지로 가득했지만 그 중심에는 손흥민의 따뜻한 의지가 있었다. 그는 이 행사를 통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민자 커뮤니티에 힘을 실어주고 싶었다. 그러나 오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또 다른 목표가 있었다. 바로 에드워드 해리스 로얄 모터스 쇼룸에 오만했던 매니저를 이곳으로 불러 그의 편견을 마주하게 하는 것. 에드워드는 행사장 입구 근처에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 비싼 회색 정장을 입지 않았다. 대신 검은 폴로 셔츠에 자원봉사자 배지가 달려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어색함과 불편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손흥민의 초대장을 받고 마지못해 이곳에 왔다. 알리스터 브라운 쇼룸 소유주가 거절하면 곤란해질 거야 라고 압박했기 때문이었다. 에드워드는 팔짱을 낀 채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냉소적이었다. 이런 행사에 왜 나를 부른 거지? 축구선수가 돈 자랑하려는 건가?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곧 흔들리기 시작했다. 행사장 한쪽에서 마리아라는 여성이 다가왔다. 40대 초반의 포르투갈 이민자 싱글맘이었다. 그녀는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고 손에는 축구공을 든 12살 소년 사미를 데리고 있었다. 사미는 손흥민의 열렬한 팬으로 그의 유니폼을 입고 눈을 반짝이며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에드워드 씨 맞죠? 마리아가 다가오며 말했다. 그녀의 영어에는 포르투갈 억양이 묻어 있었지만 따뜻함이 가득했다. 손 선수가 말했어요. 당신이 오늘 자원봉사로 도와준다고요. 여기 사미 제 아들이에요. 축구공 좀 같이 차줄래요? 에드워드는 당황하며 마리아를 쳐다보았다. 저는 축구를 잘 몰라서. 그는 변명하려 했지만 사미가 끼어들었다. 괜찮아요, 아저씨. 저도 잘 못 차요. 그냥 같이 놀아요. 사미의 밝은 미소에 에드워드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행사장은 점점 더 활기를 띠었다. 아이들이 잔디밭에서 공을 차며 웃었고 부모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커뮤니티의 따뜻함을 공유했다. 손흥민은 행사장 중앙에 서서 아이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사진을 찍었다. 그는 흰색 토트넘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고 그의 미소는 경기장에서 골을 넣을 때처럼 밝았다. 박지수 여사는 행사장 한쪽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간식을 나눠주고 있었다. 그녀는 단정한 베이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흥민이 선물한 펜던트가 반짝였다. 그녀는 에드워드를 멀리서 보고 미소를 지었다. 흥민아, 저 사람이 정말 왔네. 그녀가 흥민에게 속삭였다.
흥미는 어머니를 보며 웃었다. 엄마, 제가 말했잖아요. 그 사람 여기서 뭔가를 배울 거예요. 그는 마리아와 사미가 에드워드와 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마리아와 사미가 그를 잘 가르쳐 줄 거예요.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너 정말 영리하구나. 복수 대신 가르침을 선택했어. 흥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복수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기회는 사람을 바꿀 수 있죠. 에드워드는 사미와 함께 잔디밭으로 걸어갔다. 사미는 공을 툭툭 차며 말했다. 아저씨, 손흥민 아는 거예요. 진짜 멋진 선수죠. 저도 나중에 저렇게 되고 싶어요. 에드워드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유명한 선수지. 그는 사미의 순수한 열정에 약간 당황했다. 사미는 계속해서 말했다. 엄마가 그러는데 저희가 포르투갈에서 런던으로 왔을 때 돈이 하나도 없었대요. 근데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저를 키웠어요. 손흥민도 한국에서 와서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좋아해요. 에드워드는 사미의 말에 잠시 멈칫했다. 그는 마리아를 흘끗 쳐다보았다. 그녀는 멀리서 다른 아이들에게 물을 나눠주며 웃고 있었다. 에드워드는 갑자기 자신이 로얄 모터스에서 박지수 여사를 쫓아내며 했던 말을 떠올렸다. 이민자, 품격 없다. 그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사미가 공을 차며 말했다. 아저씨같이 패스 연습할래요? 손흥민처럼요. 에드워드는 망설였지만 사미의 밝은 눈빛에 결국 공을 받아찼다. 공은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갔고 사미가 깔깔 웃으며 뛰어갔다. 아저씨, 좀 더 연습해야겠어요. 에드워드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행사가 진행되면서 에드워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다. 그는 마리아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녀는 포르투갈에서 런던으로 이주해 싱글맘으로 두 아이를 키우며 청소부로 일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힘들었죠. 하지만 사미와 제 딸을 보면서 버텼어요. 손흥민이 이런 행사를 열어줘서 정말 감사해요. 사미가 축구를 통해 꿈을 키울 수 있거든요. 마리아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단했다. 에드워드는 그녀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는 자신이 품격이라 부르던 것이 얼마나 얄팍한 기준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로얄 모터스에서 만난 부유한 고객들, 그들의 비싼 옷과 화려한 말투에만 매달렸었다. 하지만 여기 이 축구 캠프에서 만난 사람들은 진짜였다. 그들은 돈이나 외모로 정의되지 않았다. 그들은 삶의 고난을 이겨내며 서로를 돕는 사람들이었다. 에드워드는 사미가 공을 차는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틀렸었나? 그때 손흥민이 다가왔다. 그는 사미와 하이파이브를 하며 웃다가 에드워드를 쳐다보았다. 에드워드 씨, 잘 지내시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단호함이 있었다. 에드워드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손 선수. 여기 와서 생각보다 재밌네요. 그는 말을 고르며 덧붙였다. 삼이 좋은 아이네요. 흥미는 미소를 지었다. 그렇죠. 사미는 꿈이 큰 아이예요. 마리아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녀가 겪은 고난을 들어보면 당신이 말하던 품격이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될 거예요. 에드워드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흥민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때 박지수 여사가 다가왔다. 그녀는 에드워드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에드워드 씨, 여기 와줘서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약간의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다. 에드워드는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다. 박 여사님, 저 그때 일 때문에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당신을 그렇게 대했던 게 부끄럽습니다.
손 선수가 이 행사를 열지 않았다면 전 절대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과 잘 들었어요, 에드워드 씨. 하지만 사과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본 사람들, 이 아이들, 이 커뮤니티를 기억하세요. 당신이 품격 없다고 비웃던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지녔는지 그는 3일을 가리켰다. 저 아이가 꿈꾸는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워요. 에드워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손 선수. 제가 많이 배웠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박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됐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고칠 의지만 있다면 충분해요. 그녀는 3일을 보며 덧붙였다.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많죠. 3위가 공을 들고 뛰어오며 외쳤다. 아저씨 한 번 더 차요. 에드워드는 웃으며 공을 받아찼다. 이번엔 공이 조금 더 정확히 날아갔다. 3위가 환호하며 달려갔다. 좋아요 아저씨, 점점 잘해요. 행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아이들은 축구를 즐겼고 부모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흥민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짧은 연설을 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줘서 고맙습니다. 이 캠프는 단순한 축구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꿈을 꾸고 서로를 응원하는 자리예요. 런던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그 다양성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의 말에 관중들이 박수를 쳤다. 에드워드는 뒤쪽에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흥민의 말이 자신의 가슴을 울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로얄 모터스에서 박 여사를 쫓아내며 느꼈던 그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마리아가 에드워드에게 다가와 말했다. 에드워드 씨 오늘 도와줘서 고마워요. 3위가 정말 즐거워했어요. 에드워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 즐거웠어요, 마리아. 그리고 당신 이야기에 많이 배웠어요. 마리아는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다음에도 와요. 3위가 아저씨 팬이 됐어요. 흥민과 박 여사는 행사장 한쪽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흥민아, 네가 옳았어. 박 여사가 말했다. 에드워드 저를 모욕했지만 오늘 여기서 뭔가를 배운 것 같아. 흥민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예요. 저도 여기서 매일 배워요. 이 아이들, 이 사람들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그는 에드워드가 3위와 웃으며 공을 차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가 바뀌고 있어요. 그걸 보는 게 제일 큰 보상이에요.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너 정말 대단하구나, 흥민아. 행사장은 웃음과 박수로 가득 찼다. 에드워드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자신이 진짜로 환영받는다고 느꼈다. 그는 손흥민과 박지수 여사가 자신에게 준 기회에 감사했다. 그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다. 런던의 오후 햇살이 손흥민의 교회, 저택을 부드럽게 비추며 잔디밭에 따뜻한 빛을 드리웠다. 손흥민의 집 앞 진입로에는 새로 배달된 에스턴 마틴 DBX가 반짝이고 있었다. 깊은 에메랄드 그린 컬러의 차체는 햇빛 아래 보석처럼 빛났고 맞춤 제작된 가죽 인테리어와 크롬 디테일은 손흥민의 어머니 박지수 여사가 원했던 품격과 실용성을 완벽히 담아냈다. 차는 로얄 모터스에서 약속대로 정확히 24시간 만에 배달되었다. 흥민은 차 옆에 서서 어머니와 함께 차를 둘러보았다. 그는 흰색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편안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만족감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박 여사는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목에 흥민이 선물한 펜던트를 걸고 있었다. 그녀는 차 문을 열어보며 미소를 지었다.
흥민아, 이 차 정말 멋지구나. 네가 이렇게 고마워.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엄마가 좋아할 줄 알았어요. 이 차 엄마한테 딱 맞아요. 그는 차체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말했다. 런던 거리에서 이거 타고 다니시면 모두 깜짝 놀랄 거예요. 박 여사는 웃으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너 덕분에 멋진 선물이 생겼어. 근데 이 차 정말 내가 타도 괜찮겠니? 그녀의 농담에 흥민은 큰 소리로 웃었다. 엄마, 이건 엄마 차예요. 제가 경기장에서 뛰는 것보다 엄마가 이 차 몰고 다니는 게 더 멋질걸요. 그들의 대화는 초인종 소리에 잠시 멈췄다. 흥민이 문을 열자 놀랍게도 에드워드 해리스가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로얄 모터스에서 입던 오만한 회색 정장이 아니라 평범한 검은 재킷과 청바지 차림이었다. 그의 표정은 어색했지만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손 선수 박 여사님. 그는 머뭇거리며 말을 시작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박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안으로 초대했다. 들어오세요, 에드워드 씨. 차 한잔 하시겠어요? 에드워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들어섰다. 거실은 따뜻하고 아늑했다. 벽에 걸린 토트넘 유니폼과 가족 사진들이 손흥민의 삶과 성취를 조용히 증언했다.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았고 박 여사가 가져온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에드워드는 손에 든 찻잔을 내려다보며 입을 뗐다. 그날 로얄 모터스에서 있었던 일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박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박 여사님을 모욕하고 쫓아낸 건 제 인생 최악의 실수였어요. 품격 운운하며 당신을 판단한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지난 자선 행사에서 깨달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다. 박 여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에드워드 씨, 이미 사과하셨잖아요. 저도 화가 났었지만 당신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고 마음이 풀렸어요.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덧붙였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고치려는 마음이죠. 에드워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손 선수가 저를 자선 행사에 부르지 않았다면 전 절대 제 잘못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마리아 사미. 그 사람들 만나고 나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는 흥민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손 선수, 당신이 말한 대로였어요. 품격은 돈이나 외모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행동, 그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있죠. 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 아셨어요, 에드워드 씨. 저도 축구장에서 매일 배우죠. 상대팀 팬들이 저를 욕해도 전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들이 왜 화났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다. 엄마를 모욕한 건 용서하기 힘들었지만 당신이 바뀌려는 모습 보고 저도 마음을 열게 됐어요. 에드워드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손 선수, 저를 쇼룸에서 쫓아내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해요. 알리스터 사장님이 당신이 원하면 저를 해고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했어요. 흥민은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그럴 필요 없었어요. 당신이 배우는 게 더 중요했죠. 그리고 그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제 자선 행사에 차 몇 대 지원해 주시면 더 좋고요. 에드워드는 깜짝 놀라다가 큰 소리로 웃었다. 하하, 손 선수 진심이세요. 로얄 모터스에서 차 몇 대쯤은 언제든 지원할 수 있죠. 다음 행사에 에스턴 마틴 몇 대 보내드릴게요. 아이들 태워주면 좋아할 거예요. 박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사미 같은 아이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세 사람은 웃으며 차를 마셨다. 거실은 따뜻한 대화로 가득 찼다. 에드워드는 처음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환영받는다고 느꼈다.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해리 케인이었다. 그는 캐주얼한 재킷과 모자를 쓰고 들어오며 손을 흔들었다. 흥민 아줌마 그리고 에드워드. 그는 에드워드를 보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여기서 뭐해? 흥민은 웃으며 해리를 소파로 안내했다. 에드워드 씨가 사과하러 왔어. 이제 우리 친구야. 해리는 눈썹을 치켰으며 농담했다. 친구 흥민, 너 너무 착한 거 아니야? 내가 저라면 아직도 삐져 있을걸. 그는 에드워드에게 윙크하며 덧붙였다. 그래도 농담이야. 여기까지 왔으면 진짜 반성한 거지. 에드워드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케인 선수, 저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손 선수와 박 여사님 덕분에요. 해리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다. 좋아, 그럼 됐어. 흥민, 이거 트위터에서 난리 났던데. 쇼룸에서 네가 에드워드 혼낸 영상 조회수 100만이야. 흥민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뭐 누가 영상 찍었어? 해리가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었다. 로얄 모터스 쇼룸에서 흥민과 에드워드가 대치하는 장면이었다. 젊은 커플이 찍은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져 화제가 되고 있었다. 이거 봐. 사람들이 너 칭찬해. 손흥민 진짜 멋지다. 편견 깨부순 영웅. 이런 댓글 많아. 해리는 웃으며 말했다. 박 여사는 영상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흥민아, 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구나. 흥민은 약간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저는 그냥 엄마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좋아해 준다면 좋은 일이죠. 에드워드는 영상을 보며 고개를 숙였다. 제가 저지른 실수가 이렇게 퍼질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걸 계기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요. 그는 흥민과 박 여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두 분이 제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거 절대 잊지 않을게요. 흥민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에드워드 씨 사람은 누구나 바뀔 수 있어요. 당신이 그걸 보여줬어요. 박 여사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에드워드 씨 다음엔 로얄 모터스에서 저를 환영해 주시겠죠. 그녀의 농담에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에드워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박 여사님, 언제든 오시면 최고의 차로 모시겠습니다. 그날 저녁 흥민과 박 여사는 에스턴 마틴 DBX를 타고 런던 도심을 달렸다. 차는 부드럽게 도로를 미끄러졌고 런던의 야경이 창밖으로 펼쳐졌다. 박 여사는 운전하며 말했다. 흥민아, 이 차 정말 좋아. 근데 네가 더 자랑스러워. 흥민은 조수석에서 미소를 지었다. 엄마, 이 차는 그냥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멋진 일 같이 해요. 그들은 런던의 타워 브리지를 지나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차 안은 따뜻한 대화와 웃음으로 가득했다. 며칠 후 흥민은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뛰었다. 관중석에서 박 여사가 에스턴 마틴을 몰고 온 모습을 보고 팬들이 환호했다. 손흥민 어머니 멋지다. 팬들의 외침에 박 여사는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다. 흥민은 경기장에서 골을 넣으며 관중을 열광시켰다. 그의 골 세리머니는 어머니를 향한 하트 제스처였다. 런던의 밤하늘 아래 손흥민과 그의 어머니는 편견을 넘어선 가족의 사랑과 존중을 보여주었다. 에드워드의 변화, 마리아와 사미의 따뜻함, 그리고 런던 커뮤니티의 지지는 그들의 여정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화합과 이해의 과정이었음을 증명했다. 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말했다.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서로를 존중할 때 더 강해져요. 제 어머니와 팬들에게 감사합니다. 그의 말은 런던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갔다.